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정철의 송미인곡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송미인곡은 삼위인곡의 속편이죠. 그래서 삼위인곡과 비교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점 먼저 살펴보고 난 다음에 본문 해석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송미인곡도 가사니까, 그죠? 문학의 갈래가 가사예요. 그래서 가사이므로 사음보의 연속체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낙구가 3, 5, 4, 3으로 되면 종장의 그죠. 시조의 종장을 닮아 있으면 정격가사라고 하는데 글자 수를 다 맞추지 않고 첫 음보 3음절만 지키면 정격가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 송미인곡 역시 정격가사. 낙구의 첫 음보가 3음절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정격가사이다. 그 다음 삼인곡과 마찬가지로 여성 화자를 설정해 놓죠. 여성 화자. 여성 화자가 남성 화자에게 그리움을 전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정철은 뭐라고요? 양반이죠. 그죠? 신하란 말이에요. 신하가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는데 뭐죠? 여성 화자가 남성 화자를 그리워하는 노래로 표현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뭐라고요? 보편성을 얻을 수 있다. 특수한 관계가 아닌 남녀 간의 사랑을 주제로 함으로 보편성을 얻을 수 있고 또 공감의 폭도 확대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여성 화자가 남성 화자를 그리워하는 내용으로 이어지지만 이것은 뭐다? 대화체이다. 송미인곡은 대화체이다. 삼인곡은 독백체였었죠. 자, 그러면 삼인곡과 송미인곡의 차이점이 뭔지 다시 한번 더 살펴볼게요. 자, 삼인곡과 송미인곡의 공통점은 화자가 임을 그리워하는 내용이면서 여성 화자가 등장한다는 게 여성 화자가 그죠? 사랑하는 임을 그리워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고 화자가 둘 다 천상에서 하게 내려온 선녀인 여성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죽어서도 다른 자연물이 되어서 임의 곁에 있고 싶어 하는 마음을 담았어요. 그래서 삼위인곡에서는 뭐가 되고 싶다고 그랬죠? 범나비가 되고 싶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송미인곡에서는 나걸과 구준비가 나옵니다. 자, 송미인곡의 중심 화자는 을려죠. 그죠? 을려가 나걸이나 차라리 죽어서 나걸이 되어 임을 비춰주고 싶다고 하니까 이 보조 화자인 감녀가 그러지 말고 구준비가 되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물이 되어서 차라리 죽어서 자연물이 되어서 임의 곁에 있고 싶다고 말하는 그런 대상들이 나오고요. 또 정계상의 차이점을 보면 삼위인곡은 사계절에 따른 화자의 독백체, 그죠? 본사가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임에게 사랑을 담아서 보내고 싶은 그런 대상들이 나오고요. 근데 송미인곡은 감녀와 을려의 대화로 이어져요. 그래서 감녀가 보조화자, 을려가 중심화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심화자인 을려가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대변하는 화자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삼위인곡, 송미인곡 둘 다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렸어요. 그래서 서폭 김만중이 이제 그 우리말의 묘미를 가장 잘 살린 작품은 삼위인곡, 송미인곡, 그 다음에 관동별곡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송미인곡이 좀 더 고유한 우리말의 묘미를 더 살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의 화자를 그 평민 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우리말에 더 많이 썼어요. 반면에 삼위인곡에서는 순우리말을 쓰긴 했지만 고사인용과 그 다음에 한자성어가 나와요. 그죠? 고사인용 편작이라는 거 나오고요. 네, 편작이라는 그 고사가 인용되었고 또 모일수중 골수 또 뭐가 있을까? 한자로 된 거 청등
양춘 이런 거 다 한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다수의 한자가 사용됩니다. 이것에 비해서는 이런 삼이인국에 비해서 송미인국은 뭐 한자나 고사성과 고사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송미인국이 훨씬 더 우리말의 묘미를 더 살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자의 태도 면에서 비교해 보면 삼이인국은 속만 태우고 이미 자신을 몰라주어도 임을 따르겠다는 소극적 태도를 보인과 동시에 약간 원망의 태도도 나오죠. 뭐라고 원망해요? 어와 내 병이야 이 병은 다 님의 탓이로다 라고 하면서 약간의 원망의 태도가 등장하지만 송미인국에는 화자의 태도가 삼이인국에 비해서 적극적이고 원망의 태도가 없어요. 그죠? 임의 소식을 알아보고 뭐 임에게 자신의 마음을 보이겠다는 적극적 태도로 나와서 그 적극적 태도는 뭘로? 구준비로 이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빠져 있는 거 하나 더 추가할게요. 장애물이 등장하죠. 임과 화자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둘 다 등장하는데 삼이인국에서의 장애물은 산과 구름이 되고, 그죠? 즉 간신인 거예요. 충신인 화자를 임금 곁에서 멀어지게 한 장애물 산과 구름. 송미인국의 장애물은 좀 이따 보겠지만 구름, 안개, 뭐 바람, 물결 이런 게 이제 화자와 임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네, 그러면 본문의 내용 살펴보고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송미인국은 두 화자가 이제 말하는 대화체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요. 이 대화체는 감녀와 을려의 대화로 이루어집니다. 이 감녀는 중심 화자가 아니고 보조 화자예요. 이 보조 화자로서 이 을려의 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어떤 대화를, 그러니까 을려가 하소연할 수 있게끔 대화를 이끌어내는 보조 화자로서 세 가지 기능을 해요. 첫 번째는 감녀에게 질문을 해요. 여기 첫 번째에서는 감녀, 을려의 대화를 이끌어내는 질문을 하고, 두 번째는 그 감녀가 질문을 하니까 을려가 막 하소연을 해요. 그래요. 그러자 다시 감녀는 을려를 위로하게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부분에서 감녀가 차라리 나는 달이 되어서 님을 비춰주고 싶다라고 말하니까 을려가 그렇게 말하자 감녀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아유 됐어요. 구준비나 되세요라고 시상을 마무리하는 기능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감녀는 보조화자로서 을려에게 질문하고 위로하고 마무리하는 역할을 한다. 그럼 을려가 이제 중심화자로서 작가의 생각을 전하는 대상이 되겠죠. 자, 그러면 내용 살펴볼게요. 저 가는 저 각시 본 듯도 한디어이고 뭐예요? 저기 가는 저 각시 감녀가 을려에게 말하니까 저 각시는 누구겠어요? 을려겠죠. 저 각시는 어디서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초면이 아니고 구면인 거예요.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서 봤냐? 천상백옥경에서 봤단 말이죠. 즉 천상계에서 봤어요.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에다 저문날에 누구를 보려고 가시는가? 그러니까 어디서 만난 거예요? 천상이 아닌 천상을 이별하고 어디서 만난가? 지상에서 만났어요. 그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만난 건데 그 배경이 해다 저문 저녁이다. 그죠? 그래서 저녁 때쯤 감녀가 을려를 만났어. 근데 이 감녀와 을려는 다 어디에 살았었어? 천상에 살던 선녀들이야. 그런데 지상에 내려와서 둘 다 지상에 내려와서 을려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을려한테 질문해요. 이렇게 저녁이 저물었는데 어디 가세요? 라고 감녀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을려가 대답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겠죠. 자, 어와 내여이고 당신이군요. 이내 사설 내 이야기 좀 들어보실래요? 신세 한탄을 하려는 거야. 사설.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계암즉 한가마는 내 얼굴과 나의 이
행동이 님이 사랑하다. 그죠? 사랑할 만 한가 해서 사랑할 만 하여서 어딘지 날 보시고 내려다 여기셨어요. 님께서 어쩐지 날 보고 바로 너야. 너 참 예뻐. 라고 여기셨어요. 그래서 나도 님을 믿어서 군 뜻이 전혀 없어서 다른 뜻이 전혀 없어서 전혀 없이 님을 사랑했단 얘기죠. 그죠? 여기서 군 뜻은 뭐예요? 이제 화자가 정철, 그죠? 정철이니까 충신으로서 충심을 가지고 임을 보필했다는 거죠. 그죠? 즉 그 임금 누구죠? 순조를 잘 보필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충성스럽게 님을 모셨다. 임금을 모셨다는 얘기예요. 무시나 비난이나 영모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 나쁜 뜻 이런 생각은 전혀 없어서 이래야 교태야 어지러이 하뒀던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양과 교태를 벌였다. 이래는 아양이고 교태는 교태예요. 그러니까 님한테 이제 이렇게 이제 예쁘게 굴었어요. 그러니까 굴었어요. 그랬는데 방계씨는 낯빛이 얘와 어때 다른 거 이렇게 아양과 교태를 부렸더니 방계씨는 낯빛이는 여기서 낯은 얼굴이죠. 얼굴이 전과 달라지셨어. 그러니까 임과 헤어진 이유는 뭐 때문이다? 네, 아양과 교태 때문이다. 그래서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 생각해보니 일어 앉아 해보니 누워서 생각도 해보고 일어나 앉아서 생각도 해보니 뭐야? 대구법이 쓰였네요. 누워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헤어보니 대구법 쓰였고요. 내 몸에 지은 죄 매같이 쌓여있어. 내 몸에 지은 죄는 어떤 죄? 아영과 교태를 부린 죄. 근데 산같이 쌓여있어요. 여기서 매는 뭐예요? 산같이 쌓여있어요. 그래서 과장법이 쓰였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죄가 산처럼 아주 높이 쌓여있다. 과장법. 같이 지규법도 있네요. 그래서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냐? 이건 뭐예요? 어떤 세계관? 운명론적 세계관. 나는 아무것도 탓하지 않아. 이건 그냥 탓할 게 없어. 탓할 게 없고 단지 뭐야? 자신의 탓이야. 화자 자신이 아양과 교태를 부린 탓이지 다른 탓은 없어. 그냥 운명을 수용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의 탓도 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원망하랴 서리법 원망하지 않겠다. 대구법 뭐뭐라 원망하며 뭐뭐하랴 대구법 믿고 서리법 그죠. 의문형 진술을 통해서 화자의 그죠 원망하지 않는 심정을 강조하고 있네요. 서러 풀어내니 조물의 탓이로다. 서러워서 내 사연을 그죠 풀어 헤쳐 보면 이건 조물주의 탓이지. 즉 운명이지 누구의 탓도 아니야. 단지 뭐야? 자신이 잘못한 탓이야. 즉 임금의 탓이 아니야. 이것은 신하의 숙명이야 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뭐야? 자 감녀가 질문을 했어요. 너 어디서 본 듯한데 뭐죠? 이 어떻게 하게 내려와서 이 담을 다 해가 저문 날에 어디 가고 있니? 라고 말하니까 을려가 하소연한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그저 천상계에서 즉 임금이 계신 한양 궁궐에서 임금을 모시고 있었는데 내가 아영과 교태를 너무 많이 부려서 지금 하계를 쫓겨왔어. 근데 이것은 누구의 탓도 아니고 내가 아영과 교태를 많이 부린 탓이면서 이것은 신하로서 당연한 숙명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다시 감녀가 뭐라 해요? 그렇게 생각마. 맺힌 일이 있을 거야. 여기서 맺힌 일은 뭐야? 아마 내 잘못이 마음에 맺혀서 있어서 그래. 감녀가 위로하니까 다시
위로하니 다시 을려가 중심화자가 말합니다. 님을 매셔이서 님의 얼굴 내 알거니 내가 님을 모시면서 님이 어떤지 내가 알아. 여기서 님의 일을 내가 알아.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이 몇 날인고 몇 날 편하실 적이 없었다라는 얘기죠. 물 같은 얼굴은 뭐냐면 여기서 얼굴은 뭐라고요? 페이스가 아니고 모습이요. 그죠? 그죠? 아주 물같이 여린 물처럼 연약한 모습 몸이 편하실 적이 없어. 춘한 고열은 어찌하여 지내시며 춘한 그러니까 봄의 추위 초봄의 추위와 고열 여름의 더위는 어찌 지내시며 추일 동천은 뉘라셔 매시고 있는가 걱정하는 거죠. 추일 가을과 동천 겨울은 누가 매시고 계실까 걱정이죠. 임에 대한 염려 사계절의 이야기를 집약하고 있다.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한다. 그러니까 대구가 나타나 있는 거네요. 계속 님에 대한 걱정. 죽조반 조성매 누와 같이 세시는가 뭐야? 죽조반은 에피타이저 그죠? 아침밥을 먹기 전에 먹는 죽. 조석 아침 저녁 여기서 매는 밥 아침 저녁 밥은 전과 같이 예와 같이 누구와 아니야 전과 같이 잡수시는지 모르겠어. 임에 대한 걱정. 기나긴 밤의 잠은 어찌하여 자시는고 밤이 이렇게 긴데 잠은 참 잘 주무실까 계속 염려하고 있죠. 님 다이가 뭐야? 님 계신 소식을 아무려나 아자니 님의 소식을 어떻게든 알고자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오늘도 알 길이 없어. 내일이나 사람 올까? 여기서 어떤 사람? 사람은 님의 소식을 전할 사람. 님의 소식을 전할 사람이 내일이나 올까?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도 가잔 말고. 무슨 뜻이요? 이렇게 님에 대한 걱정이 많아서 어디든 가야겠어. 어디로 가요? 잡거니 밀거니 높은 매에 올라갔어. 그래서 걱정이 많아서 맨 처음 어디로 갔어요? 산으로 갔어요. 산에 올라가니 구름은 커니 안개는 무슨 일인고? 야, 구름은 물론이고 안개도 가득 끼었어. 그러니까 뭐야? 구름과 안개 때문에 매에 올라가서 누구를 보려고 했어요? 임금인 달을 보려고 했어요. 저녁이니까 달을 보려고 했는데 구름과 안개 가려서 달이 안 보여. 그러니까 구름과 안개는 님과 화자의 사이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면서 화자인 신하가 임금인 달을 보려는 장애물이므로 간신이 되겠죠. 그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님의 얼굴인 달을 보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구름과 안개 가려 안 보여요. 네, 산천이 어둡거니 1월을 어찌 보며 여기서 1월은 임금님이 계신 곳을 볼 수가 없다. 지척을 모르거든 천리를 바라보랴 서리법이 쓰였네요. 그렇죠? 가까운 것도 안 보이는데 천리 멀리 떨어진 임금님이 계신 곳을 어찌 볼 수가 없구나라는 뜻이죠. 그래서 천리는 심적 거리감을 수적으로 표현한 거죠. 심적 거리감. 그 다음 차라리 물가에 가 백길이라 보려 하니 차라리 물가에 가서 백길 그죠? 백길은 왜 가요? 배를 타고 임 계신 곳으로 가보고자 하는 거죠.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둥정된도이고 바람과 물결 때문에 바람과 물결이 어지럽게 되어서 혹은 어수선하게 되어서 갈 수가 없다.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는고. 그러니까 바람과 물결 때문에 사공이 안 보여요. 그래서 빈배만 있습니다. 이 빈배를 보니까 화자의 감정이 더 복받쳐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자의 감정을 고조, 환기,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배는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거죠. 고조, 화자의 감정을 고조, 환기, 부각하고 있는 그런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봐야 할 게 자, 임금님 계신 곳, 즉 임이 계신 곳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임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임을 보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올라갔고 물가에 가봤어요. 그런데
그죠? 결국 만나진 못했지만 이 매로 높은 매로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물가에 가보는 것은 임과 가까워지기 위해 간 곳이잖아요. 그래서 님과의 최대 접근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높은 매와 물가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구름과 안개, 그 다음 바람과 물결은 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죠? 장애물, 방해물 이루면서 뭐야? 간신. 화자는 충신이고 이 간신들 때문에 임금을 못 보는 거니까 간신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삼인국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산과 구름으로 되어 있죠. 산과 구름. 그죠? 여름에, 그죠? 삼인국에서 여름에 님에게 보내려고 옷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만든 옷을 님에게 보내려고 했는데 산과 구름에 가려서 님에게 전달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산과 구름, 그 다음에 구름 안개 바람 물결은 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 방해물이면서 간신을 나타낸다. 계속해서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봤어요.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이제 지는 해는 떨어지는 거니까 하강적 이미지로 화자에게는 부정적 대상이 되는 거죠. 자, 님 계신 곳에 소식이 더욱 아득하게 되었구나. 자, 화자는 지금 맨 처음 어디에 있었어요? 길가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감녀를 만나서 하소연을 했어요. 그러다가 길가에서 을려를 만나서 을려에게 하소연했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산으로 갔어요. 높은 산, 높은 매에 갔다가 거기서 무엇에 가려서 구름과 안개에 가려서 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물가로 갔어요. 그런데 빈배만 있어요. 바람과 물결 때문에 그죠? 사공은 어디 갔고 뭐만 있어요? 빈배만 있어서 그 물가로 이동했어요. 그런 다음에 어디로 왔어요? 모첨 자신의 집으로 온 거죠. 그래서 장소의 이동이 나타난다. 이것도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님의 소식을 알지 못했어요. 모첨 찬 자리에 밤중만 돌아오니, 그러니까 초가집이죠. 초가집 첨한데 초가집에 찬 자리, 초가집이 이제 차다는 것은 부정적 정사를 나타내는 거죠. 밤중이 돌아오니 반벽청등은 누굴 위해서 밝아 있느냐. 반벽청등은 뭐냐면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등불이라는 뜻인데 이건 뭐예요? 형광등 이런 거라고 조명, 그죠? 형광등이 밝게 비추는데 누굴 위해 비쳤어? 그러니까 이 반벽청등도 이 빈배와 마찬가지로 화자의 감정을 고조시키는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거죠. 반벽청등과 빈배는 화자의 감정을 고조, 부각, 심화하는 객관적 상관물이 되겠다. 오르며 내리며 해 뜨며 자빠진다. 무슨 뜻입니까? 올라가고 내려가고 초조하게 방황한다는 뜻이죠. 어디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고 강에 가보고 그 다음에 초조하게 방에 와서 방황하다 보니 적은 듯 어느새 력진하여 힘을 다 쏟았어. 힘을 다 쏟아서 이제 더 이상 기운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풋잠을 잠깐 들었어요. 자, 풋잠을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극하여서 꿈에 님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그리던 님을 꿈에 보았어요.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 늙었구나. 꿈에 본 님의 모습은 매우 초췌하고 아주 늙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꿈에 님을 봤으니까 반갑죠. 마음에 먹은 말씀을 슬카장 삽자하니 뭐야? 마음에 맺혀있던 말을 실컷 아뢰고자 하니 눈물이 발아나니 말씀인들 어이하며 말씀을 하지 못했다. 여기 말씀 언어의 확대죠. 그래서 그냥 말이에요. 그렇죠? 눈물이 연달아 나서 말조차 하지 못했다. 화자는 꿈에서 임을 만나 말을 했다 못했다. 정을 못다 하여 목이조차 메인다. 정을 다 못다 전하여서 목조차 메인다. 그러니까 목이 메어서 말을 하나도 하지 못했다.
그러고 있는데 오련된 방정맞은 개성 닭 소리가 잠은 어찌 깨뒀던 거 방정맞은 닭의 소리가 나의 화자의 잠을 깨운 거죠. 그래서 어와 허설하다 이게 모든 게 꿈이었어. 그러니까 꿈에서라도 잠깐 님을 봐서 너무 반가웠어. 그래서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었는데 말 한마디도 못하고 허사가 됐어. 그래서 이 님이 어디 간고 꿈에서만 보였어요. 그죠? 이 오련된 개성 때문에 님의 모습을 이제 꿈에서 깨었으니까 볼 수 없단 얘기죠. 결에 내려앉아 잠결에 일어나 앉아 창밖을 열고 보니 어여쁜 그림자가 날 쫓을 뿐이로다. 여기서 그림자는 뭐예요? 어여쁜 그림자는 예쁜 그림자가 아닙니다. 불쌍한 그림자예요. 그죠? 의미의 변동이 있는 거죠. 불쌍한 그림자는 누구의 그림자? 화자의 그림자죠. 화자의 그림자가 날 쫓을 뿐이로다. 꿈에서 깨어서 일어나서 창밖을 열고 바라보니까 자신의 그림자만 비출 뿐이구나. 차라리 씨어디어 차라리 죽어서 나걸이나 되고 싶다. 나걸은 뭐예요? 달이죠, 달. 그죠? 달이 되어서 님 계신 창 안에 번듯하게 비추고 싶구나. 무슨 소리예요? 차라리 죽어서 님 계신 창밖에서 비추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감녀가 아유 각시님 달은 커녕 뭐라고요? 구준비나 되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시상이 마무리되네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나걸과 구준비를 비교해 봐야 됩니다. 자, 을려는 나걸이 되어서 님 계신 창밖에 비추고 싶다고 했는데 감녀가 됐어요. 구준비나 되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나걸은요. 보이기만 하니까 시각적 이미지만 가지고 있죠. 반면에 구준비는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빗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이 비는 만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촉각적 이미지, 청각, 시각적 이미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구준비, 즉 님 가까이 갈 수 있는 구준비고요. 달은 멀리서 비춰주는 달이죠. 그 다음에 이 나걸이라는 것은 님을 비춰주겠다, 멀리서나마 비춰주겠다 하는 것으로 보아 이 달의 장점은 뭐야? 성숙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그죠? 단점은 뭐예요? 굉장히 소극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구준비는 적극적인 사랑이 되는 거죠. 무엇에 비해서는 달에 비해서는. 그렇죠? 화자의 곁에 가까이 가니까 적극적인 사랑이지만 경솔한 사랑이에요. 왜요? 이 구준비는 내 님이 맞으면 좋다고 하지 않잖아요. 이 구준비는 장마철에 내리는 아주 그 주적주적한 비니까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화자의 입장에서만 보면 자기중심적이죠. 왜냐하면 이 구준비는 님에게는 좋지 않은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과 비교해 봐야 합니까? 3위인국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씨어디어 범나비가 되어서 꽃나무 가지마다 가는 곳 쪽쪽 앉았다가 향 묻은 날개로 님의 옷에 옮고 싶다고 했어요. 그럼 3위인국에서 말한 화자의 분신인 범나비는 무엇보다 나걸보다는 적극적입니까? 소극적입니까? 범나비가 무엇에 비해서는 나걸에 비해서는 적극적인 거죠. 왜냐하면 나걸은 멀리서 비춰주기만 하니까요. 그런데 이 범나비는 님의 옷에 옮기는 거니까 옮겨 다니는 거니까 적극적이죠. 하지만 이 범나비는 뭐에 비해서는 구준비와 비교하자면 소극적인 거죠. 그죠? 뭐에 비해서는 적극적이지만 나걸에 비해서는 적극적이지만 그래서 3위인곡보다는 송미인국이 조금 더 이 구준비로 인해서 적극적인 사랑이 되네요. 그리고 이 구준비는 뭐에 비해서는 나걸에 비해서는 조금 그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자기중심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범나비가 조금 더 자기중심적이진 않네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3위인곡보다는 송미인곡이 조금 더 적극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무엇을 중심으로 볼 때는요? 구준비로 볼 때는요. 왜냐하면 3위인곡에서는 범나비가 되어서 그죠? 향기를 옮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네, 3위인국에서는 마지막에, 그죠? 차라리 시어디어 범나비가 되어서 님의 옷에 옮겠다고 하면서 님이야 날인 줄 몰라도 내 님을 쫓으려 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님을 쫓는 건 적극적이지만, 님이 자신을 몰라보더라도 님을 따르겠다고 했으므로 소극적인 사랑이죠. 3인국은 이 범나비가 소극적인 사랑이 되겠죠. 하지만 여기 구준비가 내린다, 구준비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임의 소식을 알아보고 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보이겠다는 적극적인 사랑인 거죠. 송민국은 님의 소식을 알아보고 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구준비로 표현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3인국의 범나비보다는 적극적인 사랑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작품 전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 작품의 구성은 감녀와 을려의 대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녀는 보조적 화자라고 그랬죠. 화자에게 질문하고 그 다음에 염려하고 그 다음에 맺은 말을 해주는 감녀는 보조적 화자이고 을려가 중심 화자예요. 그죠? 그래서 이 중심 화자는 감녀가 질문하면 하소연하고 그 다음에 감녀가 위로하면 임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임의 소식을 찾아 배회하고 꿈속에서 임을 만나고 다시 죽어서 차라리 뭐가 되겠다고요? 달이 되고 싶다고 해요. 그랬더니 감녀가 마지막 맺은 말로 뭐야? 차라리 구준비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존재가 감녀예요. 이야기를 끌어가는 존재가 이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감녀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감녀는요, 을려의 하소연을 유발하고 더 적극적으로 작품의 결말을 짓게 하죠. 또 작품의 전개와 종교를 위한 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보조적 화자라고 했습니다. 을려는 감녀의 질문에 응하여 신세 한탄을 하고 작품의 정서적 분위기를 주도하는 화자이죠. 또 작품의 주제 구현을 위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요. 작가의 처지를 대변하는 중심 화자라고 볼 수 있죠. 또 이 작품에 나타난 그죠? 꿈에서 화자가 어떻게 하면 돼? 그 전에 이제 님의 소식을 좀 물으려고 산으로 갔다가 또 강가로 갔다가 집에 들어와서 잠깐 풋잠을 잘 때 꿈을 꿨어요. 이 화자가 풋잠 속에서나 임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현실적 절망에 대한 심리적 보상이라고 할 수 있대요. 그런데 모든 꿈이 그렇듯이 화자도 꿈속에서 인과의 만단 정해를 충분히 펼 수가 없었어. 말 한마디도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화자의 소망이 간절함을 보여준다. 그뿐만 아니라 인과의 거리를 줄이는 화자의 열망의 꿈처럼 허무한 것임을 달리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소재의 기능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구름과 안개, 바람과 물결은 장애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간신이라고 했어요. 인과 을려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면서 을려의 답답한 심정을 대변하는 소재이고 을려가 님에게 가는 것을 바로 막는 장애물, 그래서 간신이라고 볼 수 있고 삼위인곡에서 이렇게 인과 화자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 구름과 산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소재의 역할이 같다. 그 다음에 낙월은 멀리서 잠깐 동안 임을 바라보다가 사라지는 존재이면서 임과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을까라는 을려의 절망감을 드러내는 소재이지만 구준비는요, 을려의 눈물을 함축하고 있다. 또 감녀가 제시한 감정 해소의 방식이 드러나 있고 낙월에 비해 적극적인 태도로 임에 대한 마음을 드러내는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달과 구준비의 공통점은 뭐예요? 공간적 심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을려와 임을 이어주는 매개물이기도 하죠. 그리고 을려가 처한 공간적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차이점은 뭐예요? 달은 밝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시각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늘 위에서 임을 바라보는 것으로 이제 만족하는 데 반해 구준비는 어두운 이미지예요. 그죠? 이 달과는 대조적 이미지고 시각, 청각, 촉각적 이미지를 다 감고 있으면서 하늘에서 내려와 이미 있는 곳까지 닿는 것으로 적극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다른 소극적인 사랑이지만 뭐요? 좀 더 성숙한 사랑이다. 그러면 구준비는요, 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송미인국 작품 전체를 살펴보았는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삼미인국과 송미인국을 비교하는 거다. 그 다음에 가사의 특징, 사음보 연속절에 되어 있고 둘 다 삼미인국, 송미인국 모두 정격 가사이다. 그 다음에 이제 화자가 정철이라는 양반, 즉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화자를 내세운 것은 화자의 애절한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다. 또 하나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 여성 화자를 내세웠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 작품은 가사이니까 대구법, 그 다음에 서리법은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어디에든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런 표현법을 묻는 문제에서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화이팅 하세요.